그래도 기계 분야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런 기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랑 함께 이런 걸 딱 만드셨다. 제가 아이템을 다 많이 줬죠. 주고 네.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좀 작동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근데 레일 절송 감지기는 제가 100%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개발된 후에 뭐 많이 보급이 됐겠네요. 아직까지는 보급은 많이 안 됐고요. 이게 작년에 한 거라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단계고. 예. 그래서 시범 운영 단계를 좀 지나고 이제 뭐 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격이 좀 사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디까지 좀 다운을 시켜야 될까.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좀 모듈화해서 싸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레일 절선 감지기는 이미 현장에 보급됐습니까? 네, 보급 거기에 2년도인가 3년도에 보급이 됐습니다. 오래됐군요, 그거는. 예. 그러면 그 현장에 그 무거운 거 들고 땀 뻘뻘 흘리던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직접 가야지만 됐지만, 요즘은 최신 기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거보다 더 발전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뭐 테스트 장치나 이런 것처럼 있는 거를 레일이 신호 시점에서 여기서 주파수를 흘러보내면은 끊어져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맨베타 전방에 끊어져서 위치를 딱 알게. 그렇죠.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레일 절선 감지기는 한 2010년, 12년까지 활용되다가 요즘은 좀 그런 기술은 좀 노후된 기술이고 또 하나는 그 레일 중량화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50km 레일, 그러니까 1m에 50km 레일을 쓰다가 지금은 60km로 다 바뀌었습니다. 1m에 60kg라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렇죠. 더 무거워지고 튼튼해졌다고. 튼튼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침목까지 더 큰 중량의 침목의 레일을 잡고 있으니까 잘 안 부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장애가 잘 없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니까요. 하긴,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에는 말씀하신 그런 레일 절송 감지 같은 게 필요했다면 이제는 뭐 잘 끊어지지도 않지만 끊어지면 아마 그 위치 파악 정도야 그 금방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레일 탐상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속 60km로 주행하면서 레일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흠집이 있는지 검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면서 야간에 그냥 그 전국을 4,000km를 1년에 한 3번 운행을 하거든요. 가면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 있는 데이터를 사업소에 넘겨.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그럼 그 레일 유지 보수하는 인력도 좀 많이 줄겠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에 따라서. 33,000명 정도 있다가 지금 3만 명이니까 많이 줄었죠. 전체 인원이 이렇게 줄은 것처럼. 그런데 자율주행 단락 시스템은 이제 막 더 기술 개발해서 보급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안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무원, 시설 유지 보수 관리원들의 안전이 최고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게 인공지능 까치집 검출 시스템입니다. 여기 아예 그 시스템 이름에 까치집이 딱 들어간 걸 보면 다른 새들은 집 안 져요? 철도에는 까치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철도에? 왜요? 저도 좀 거기에 의아하는데 조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까치가 굉장히 영리한 조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철도로 대피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천적을 피하려고 다른 새들은 엄두 못 내는 철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야, 어디다가 집을 져요, 까치가? 우리 철도 보면은 전차선을 가설하기 위해서 이 트러스가 있습니다. 크로스로 질러는 그 격자형 이런 트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선이 레일을 위에 쭉 가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잡아주는 그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철주 비임하고 이제 트러스라고 변화하는데, 트러스가 보면은 격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을 짓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까치가 이제 순수 나무만 가지고 집을 지면은, 저희들이 뭐 철도 장애가 나긴 나는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집을 튼튼하게 지려고 공사장에 있는 철사를 많이 가져옵니다. 철사? 그러면 그 철사를 잘 들고 가서 집을 이쁘게 지면 괜찮은데 가다가 떨어뜨리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 철사가 이제 집을 진 상태에서 열차가 지나가면 충격이 생기잖아요. 충격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럼 트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은 누전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예.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상 전류가 뭐 가부하가 생긴다든가 하면 차단기가 한 번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떨어졌다 다시 복구가 되는데 그렇죠. 한 번 더 그러면 얘가 떨어졌다 복구가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확인하는 시간에 이 열차가 지연되니까 고객님들은 왜 열차가 늦냐 그렇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2월부터 5월 달까지 산란기에는 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열차 순회를 하고 이제 그 뭐 자기들 관할 구역에는 걸어서 순회도 하고 네. 걸어서 순회하시는 분은 까치집만 보다기보다는 다른 부분까지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까치집 있으면 다 일일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100% 철거 다 안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까치가 우리가 집을 털고 나면은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그걸 그대로 물고 다시 집을 짓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차선에서 1m, 그러니까 우리가 25,000볼트다 보니까 예. 1m 근접하면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러스가 있는데 전차선 부설된 1m에서 벗어난 까치집은 놔두고. 안 텁니다. 관리를 합니다. 어. 근데 이 안쪽에 들어오는 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털자.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없앴다 쳐도 또 짓는다면서요. 그래서 까치집 털면은 나뭇가지를 좀 잘 부시든가 어. 불을 태우든가 다시 못 짓게끔. 어렵네요, 그게.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은 또 산에서 불도 못 피우니까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멀리 갖다 버립니다. 이야, 참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그만큼 까치집, 까치가 길조인데 철도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검출을 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이 까치집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그 까치집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연구원에 처음에 왔을 때 인공지능 팀장으로 연구원에 왔습니다. 예. 2017년도에 왔는데 인공지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4차 산업혁명이었고 인공지능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에도 이런 1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예지 분석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언제 고장이 날지 미리 예지를 하면 어떠냐. 미리 예측해보는.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야를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간본부,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하니까 야, 전부 다 해줘. 근데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유지보수 분야에서 몇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검출해서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까치집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까치집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얘를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까치집 어떻게 검출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인공지능 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와 그 업체가 이제 공동 펀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러면 까치집을 인공지능 검출 이걸 하려면은 이미지가 많아야 돼. 최소한 2, 3천 장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까치집 형태를 사진을 다 찍어서 그렇죠. 2, 3천 장 정도를 학습시켜야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거죠. 초기 버전이 학습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줘야 돼. 근데 3천 장 이미지가 야 충분해. 걱정하지 마. 야 사진이 어디 있어? 야 걱정하지 마. 우리 현장에서 까치집 털기 전에 찍고 털고 난 다음에 또 찍어. 그거 다 가져오면 돼. 그게 다 이미 보관이 돼 있다? 저희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열차에서 찍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한 30도 경사지게 찍어서 까치집을 검출해야 되는데 작업자는 밑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사람이 찍은 것과 열차가 찍은 것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른 거, 형태가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그리고 밑에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형태의 까치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조그만 까치집도 밑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형태로 보이거든요.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전방에 그 카메라를 달고 한 달 동안 누벼서 그 이미지를 다 캡처를 했죠. 열차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근데 그거 일일이 열차가 빨리 달리는데 까치집을 딱 알아채고 찍을 수 있어요? 아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 편집을 했죠. 그 중에 까치집이 보이는 부분 네. 알겠어요. 이미지만 캡처해서 이것을 2, 3천 장 만들었는데 이제 거리별로 했죠. 예. 하나 찍으면은 그 영상이다 보니까 뭐 초당 30프레임 찍는다 그러면은 까치집 형태가 여기 하면 하나 찍으면 두세 개나 나오거든요. 네, 그걸 네. 가지고 한 2, 30장 만들어서 초기 버전을 만들었고 네.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12월 달에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처음에 우리는 쉽게 생각한 게 그래 까치 검출해서 그 위치 정보만 주면 될 거 아니야. 철길은 키로정이라고 다 있기 때문에 야, 몇 킬로에 까치집이 있어. 텍스트 파일로 다 넘겨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야 텍스트 파일 나오면 내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 언제 확인해 이거를?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영상을 찍으니까 이 텍스트 파일로 넘겨주기보다는 이미지 파일로 넘겨주면 어떨까? 사진 그 자체로. 네. 예. 그래서 그 2차 연도에 한 게 그래 이미지 파일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넘겨주자. 작업자한테. 네. 아. 그거 하면서 그냥 넘겨주지 말고 사진만 주면은 까치집만 보이지 어디 위치인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한 줄을 넣어주자. GPS 정보. 위치까지. 네. 알겠어요. 너 몇 번째 까치집이야? 내가 몇 킬로 때 찍었어? 이거를 다 맵핑을 해서 넘겨줬죠. 한번 작동하는 걸 보여주시면. 예. 이제 이렇게 열차 안에서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다 보니까 까치집 있는 거 적다 보면 또 한 까치집 놓쳐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제대로 볼 수도 없죠. 아주 빠릅니다. 어. 이게 숙련자들은 보는데 제가 몇 번 타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계를 하나 딱 해놓으면 네. 저절로 포착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요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고 까치집 있으면 요걸 그대로 캡처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 만들었고요. 작년에 사업화가 돼서 3대 나갔고 올해 한 6대, 내년까지 예. 한 20대 정도 전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차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상용 열차에 부착해서 쓰는 걸로. 네. 그러면 열차가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다 보면은 작업자는 까치집 있네, 털어야겠네 판단할 수 있는 예. 이런 것까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이런 연구가 결국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충, 그 고충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상시 항상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두툼한 이 노트가 이게 뭡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저도 개인 생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부서를 좀 많이 옮기다 보니까 새로운 부서에 가면은 이 부서에 적용하려면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연초가 되면은 이런 새로운 그 수첩을 받는 게 제가 예. 삽니다. 예. 사면은 그 전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거를 실행 못한 거 위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아이디어 노트군요, 이게. 네. 아이디어를 메모를 해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고 네. 추가되는 부분은 이 앞쪽에 이제 뭐 하루 일과를 메모할 때 요럴 때 좀 메모를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꾸준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런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상탄 것만 5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또 스타 기술인 홍보대사시라고요? 이건 뭐예요? 스타 기술인이 뭡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우수 숙련 기술자, 즉 뭐 대한민국 명장이나 기능 한국인, 그다음에 기능 올림픽 출신자 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면은 그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연초에 선정을 해서 많이 홍보 활동을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예. 그럼 어떤 활동을 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올해 5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예. 첫 번째 한 게 한국직업방송에서 스타 기술인을 그 특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7명 선정이 됐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을 다 방송이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2편으로 해서 30분, 1시간 나갔는데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차 그런 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꿈나무들한테 널리 좀 미리미리 알리자 이런 거로군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철도공사 부설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 회사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대전 본사의 12층에 대전 본사에. 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 근무가 많지 않으세요? 뭐 사실 그 저희들은
그 연구원 내부에서는 그 행정적인 업무, 왜냐하면 뭐 계획을 세운다든가 돈을 써야 되니까 내부 방침도 받고 이런 부분이고 대부분 한 50에서 60% 정도는 필드에서 그죠. 현장에서 데이터 취득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제작한 거를 열차에 부착도 해야 되고 예. 또 레일에 부착할 수도 있고 이런 연구 과제 진행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그 책임 연구원 일하시기 전에 뭐 처음 입사하셨을 당시에는 현장의 유지 보수를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야간 작업이죠.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주간에는 그 사고가 이제 주간에 열차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3,300회, 그러니까 시점 종점 만약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라 그러면은 그걸 하나의 열차로 보거든요. 예. 그게 3,300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열차 밀도가 높다 보니까 예. 낮에는 작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99년도, 2000년도 이때는 KTX가 다니기 전이잖아요. 아, 밀도가 약간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철길은 나무가 없잖아요. 그늘이 뜨겁죠. 없다 보니까 여름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 생활을 거의 한 7년, 8년 정도 했었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이런 그 유지보수 업무에 좀 자동화나 기계화나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뜨거운 열악한 야외 환경의 작업에다가 또 열차 밀도가 높아질수록 야간 작업은 많아지는 거고. 네, 지금은 야간 작업을 위주로 하고 주간에는 점검 위주. 그죠. 인력 점검, 뭐 주간 점검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한 40분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 오늘 밤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점검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로 점검차도 있고 궤도 검측차도 있고 예. 이 차가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를 4,000km를 다 운행합니다.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를 현장에다 야 우리 점검해 보니까 요런 부분이 안 좋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작업해. 네. 이런 오다가 내려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낮밤 없이 그렇게 다들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네.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는 언제예요? 제일 바쁜 때가 명절 때죠. 명절 때 워낙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죠. 열차 편수도 늘어날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열차 밀도가 더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혹시나 조금 있다 문제가 생기면은 뭐 사고까지보다는 지연되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어. 비상대기 하면은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은 명절 전날 먼저 가고 고향으로. 저는 명절날 이제 아침에 퇴근하면은 아침에 가고 명절날 근무하면은 전날 갔다가 명절 새벽차 타고 올라와서 근무하고 예. 그때는 24시간씩 근무를 하는 시기라서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을 온전히 다 쉬는 철도 공무원은 없네요. 맞습니다. 꼭 하루 이틀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절 때가 제일 바쁘고 계절적으로는 언제가 바쁜 거예요? 계절적으로는 여름이 좀 바쁩니다. 네, 여름이 이제 봄에 이제 사실 봄이 제일 바쁘다고 표현하는데 여름에는 이제 태풍이 있고 폭우가 있다 보니까 철도가 뭐 아무리 건설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그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그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고 뚝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그 신속한 보수를 해야지만 열차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바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봄에는 이제 사실은 봄하고 그 다음에는 봄하고 가을이 바쁩니다. 봄은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가 좀 바쁘다 봅니다. 네. 그래도 보면 뭐 여름, 봄, 가을 1년 내내 바쁘네요. 그렇게 따지면 계속 그러네요. 그리고 명절 때가 특히 바쁘고. 네. 아까 이 기계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바로 취업하셨다. 그럼 이제 대학을 때 안 다니셨던 건데 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박사과정까지 끝내셨네. 아니 지금 박사 이제 수료했고요. 지금 논문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언제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사실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요. 문경 탄광촌이 탄광이 폐광을 하면서 이제 주변 그 일자리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뭐를 선택해야 될까 하다가 그 당시 손재주가 좋으니까 직업훈련을 가서 배우는 게 어때?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직업훈련을 갔습니다. 직업훈련을 가니까 군대 생활하고 똑같더라고요. 6시에 깨우고
6시 반까지 운동하고 7시에 샤워하고 밥 먹고 그때가 9시부터인지 8시 반부터인지 이제 수업 시작하고 네. 1년을 생활했습니다. 1년 생활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는 가야 됐는데 왜 안 갔을까 하면서 직업훈련은 가서 이제 후회를 한 거죠. 예. 그래 나는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 기술은 배우자. 근데 여기다 이제 직업훈련은 수료하도 그러면 9월달이나 8월달 수료하니까 충분히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 되니까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바로 연계해서 가기 1년 넘게 간 거죠. 예. 갔고 고등학교 이제 그때 직업훈련원에서도 기계공작과였고 이제 뭐 서울기계공고에서는 그때는 기계과로 예. 였고 거기서 졸업하자마자 성수동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좀 내 적성이 안 맞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구나. 네. 네.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군대 갔다 오셨고. 바로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주경야독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학부, 석사, 네. 박사까지.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친구들이나 이제 학부 생활을 대학을 바로 간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보다 내가 어차피 진로를 좀 다르게 선택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시기에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 철도청 공무원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학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학사했는데 석사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 석사 끝내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근데 연구원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석사학위가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밑에 베이스에 뭔가 노력하고 네. 어떤 성취가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명장이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게다가 또 공부도 꾸준히 병행했기 때문에 명장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들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요. 또 철도 유지보수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좀 훨씬 더 좋은 작업 환경 많이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김성호 명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